12시에 만나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에서 또 교육 정보를 전해주시는 날인데요. 와, 오랜만에 그레이스 김 원장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눠볼게요. 그레이스 김 원장님, 크리스토 원장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몇 지금- 개월 만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한 네. 1년이 된 것 같아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전 그러니까요. 진짜. 네. 예, 몇 주마다 뵙다가. 맞아요. 한국의 압구정 지점을 오픈을 하시면서 진짜 바쁘게 왔다 갔다 하세요. 네. 한국에서도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아이엔트의 위력, 어. 또 한국까지 뻗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네. 지금 특별히 또 SAT도 그렇지만 특별활동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이 한국에서 좀 많이 노출되지 못하고 익스포저가 없는 그런 친구들한테 네.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자 그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여름에도 또 그래서 플랜들이 다양하게 어. 예, 자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드로 그렇게 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과 관련해서 또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짜 많으세요. 특이하고 특별하고 네, 또 이런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좋아들 네.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교육 소식 또 업데이트 된 것 중에 봐도 점점 이런 표준화 시험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이 또 요번에 좀 새로 나온 그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네. 좋은 SAT 점수 왜 또 학교에 중요하냐 네.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네.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 몇 주간 우르르 나왔죠. 그러니까 저기 뭐 표준화 시험과 관련해서 예, 뭐 네. 진작부터 작년부터는 MIT를 맞아요. 비롯해서 뭐 다트머스, 네. 뭐 예일. 예일 플렉서블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콜롬비아, 콜롬비아, 미시건 옵셔널이었죠 네. 그대로. 미시건은 옵셔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최근에 해가지고 두 학교가 더 이제 그렇게 우리는 오는 시즌부터 다시 의무화로 돌아가겠다, 메인스테이트를 하겠다. 네. 그렇게 발표를 한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 네. 두 학교가 UT 어스틴, 텍사스에 주립대죠. 네네. 그 학교와 브라운 대학교.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비 리그 학교 내 서로 간에서도 이제 이게 통합이 안 되고 각자 학교의 필로소피나 미션에 따라 이제 다른 정책으로 그렇죠. 이제 갈 것이라고 네. 보여지는데 네. 지금 추세를 봐서 쭉 이제 보면은 점점 더 많은 상위권 아이비를 포함해서 많은 학교들이 네. 아무래도 다 의무화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의무화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조금 이제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도입한 이유도 네. 뭐 주변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컸다곤 해도 이참에 이런 이제 어드미션에 있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 학생들이 겪는 그런 장벽이랑 그런 이제 양극화 현상을 막고자 해서 조금 부유하거나 네.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리소스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SAT를 준비를 잘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학군에 사는 친구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됐다. 네. 그래서 그런 격차를 줄이고자 해서 옵셔널로 도입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뭐 오히려 코로나도 더, 있었지만 그렇죠. 하고 나니까 그게 더 양극화가 된 거죠. 네. 그 특별활동으로 더 부각이 됐는데 특별활동이란 자체가 뭐 학교도 중요하지만 학교 네.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네. SAT의 부재에서는 그게 더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학생들의 이런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자 네.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표준화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많은 학교들이 네.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네. 학생들도 잘 준비한다면은 본인의 어떤 실력을 또 입증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었고 이제 올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좀 혼란스럽죠? 여태까지 페이퍼 베이스드로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네. 시간도 그렇고 또 이제 섹션이 이게 또 디지털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더더군다나 이제 많이들 말씀 들으셨겠지만 잉글리시에서는 이제 보캡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매트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제 또 문제들을 커버하고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좋은 SAT 점수 몇 점입니까? 네네. 그게 사실은 좀 정답이 없죠. 좋은 점수가 네. 그 학생의 이제 학업 성취도, 개인적인 상황, 네.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평균 시험 점수, 그런 다음에 대학 목록에 있는 학교들, 그걸 받는 학교들과 네. 또 옵셔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에 따라서 다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네.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그거는 네. 상위권 학교에서는 SAT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네. 많은 대학에서 학생의 그 성적표, 시험 점수를 사용해서 부적격 지원자를 걸러내기 때문에
때문에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합격한 학생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점수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아카데믹 점수부터 보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시험 선택 입학을 제공하는 대학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SAT 점수는 여전히 대학에서의 성공을 예측하는 그런 강력한 지표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뭐 표준화 시험 점수 지금 SAT와 더불어서 너무 중요한 거, 예, GPA. GPA는 뭐 네. 예, 그제나 지금이나 네. 네,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너무 중요한 건데 네. 이런 것에 이제 앞으로의 또 특별활동의 어떤 그런 중요성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추세가 바뀌고 뭐하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학생에 맞춘 인트레스트와 패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별활동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학교의 어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드미셔너들이 그거를 이제 좀 입증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는 GPA라고 하면 될까요? 일단은. 예,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항상 이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전체 우리가 이제 10으로 놓고 봤을 때 네. GPA가 그래도 3, 4 정도를 그렇게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표준화 시험 SAT에다가 PSAT도 10월 뭐 10학년 때도 그렇지만 11학년 때 네. 그걸 리퀘어먼트로 보고 그 점수도 그렇지만은 또 AP를 프로바이드하는 학생들한테는 AP 시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네. 그렇죠. 네. 한국에는 또 이제 IB 학생들이 있는데 네. IB도 또 이런 뭐 시험 스코어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또 이것을 이밸류에이트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렇게해서 이제 네.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나에 맞는 내가 지금 어떤 학생인가 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서머 프로그램도 다가오고 네. 또 네. 이 어플라이 많이들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요. GPA가 좋으면은 SAT도 당연히 좋을 것 같고 AP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꽤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모의고사를 이제 보러 온단 네. 말이죠. 우리 아이는 거의 진짜 A 플러스 급에 숙제도 한 번도 뭐 늦게 낸 적이 없고 너무나 잘하는 아이인데 네. 모의고사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정말 나와줄 거다 생각을 하시고 네. 나와주는 친구도 있지만은 생각보다 정말 저조한 스코어를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학교에서의 어떤 자기 그런 뭐 날리지나 네. 그리고 공부했던 그거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또 어프로치의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표준화 시험이다 스탠다다이스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제 로우 스코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좀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네. 그거를 꾸준하게 네 올릴 그- 수가 있다는. 그렇죠. 그렇군요.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것을 굉장히 네. 강하게 저희가 이제 권유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 SAT로 바뀌고 나서는 점수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페이퍼 베이스드도 우리 학생들 또 조금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좀 이론적으로 제가 그리고 만약에 뭐 내가 리딩 컴프레션이 많이 약해서 네. 어떤 패시지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거가 상당히 떨어지고 아니면 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위크하고 많이 이제 단어 네. 그런 어휘력도 딸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수업에서 이제 좀 보충을 하고 네. 그리고 매스 같은 경우도 어떤 학생 저는 지오메트리 너무 또 어렵고 네. 어떤 부분에서 알제브라 2에서는 이것이 어렵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커버를 해놓은 다음에 네. 파운데이션을 스트롱하게 빌드업하고 그러면서 문제풀이를 네. 좀 다양한 각도에서 네. 그렇게 노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디지털은 사실은 페이퍼 베이스드는 여태까지 문제들 너무 많죠. 맞아요. 오랫동안 이제 쌓아온 것들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진짜 그런데 디지털은 아무래도 네. 마줄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난이도에서부터 굉장히 좀 까다롭다 보니까 그 문제를 이제 네.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퍼블릭클리 지금 나온 것들이 그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이한테서는 또 이제 저희가 문제 개발해가지고 네. 학생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네. 그리고 특히나 어려운 문제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좋은 점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써멀 때 열심히 좀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압구정 지점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좀 분석해 보고 만드실 수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AI를 통해서 만드셨다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그거 검수하는 과정도 그렇지만은 네. 문제가 학생들한테 좀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아. 문제 퀄리티 자체도 그래도 칼래지 보드만큼의 네. 그런 좀 탑 퀄리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굉장히 검증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네. 믿고 자녀를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파운데이션 부분을 또 보충해 주시고 시험에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니까 일단 SAT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주말반들이 오픈이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주말반이 되어 있고 AP가 이제 좀 있으면 또 다가오다 그쵸. 보니까 네. 5월 6일부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5월 6일부터 또 AP 시험이 또 있으니까 이 준비도 또 철저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SAT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카데믹 파트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거에 있어서 또 우리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에 들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LA와 라크라 센터점이 있는데요. LA점 대표 전화는 323-413-2977번, 카카오톡 아이디는 IANTEDU, 개미할 때 ANT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는 IANTEDU.com을 방문하시면은 LA와 라크라 센터점과 더불어서 한국의 압구정 지점까지 유학을 준비한 학생들까지도 모두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이런 이제 뭐 프로그램들 있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과 관련해서도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이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네.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네. 그 중요하다고 원장님 예.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다각적 심사를 하고 네. 학교 밖에서 교실 밖에서 네. 이 친구가 학생이 뭐를 좋아하면은 네. 그 좋아하는 거에 한해서 어떤 활동으로 더 얼마나 끌어내 가지고 성취를 했느냐 네.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예가 특별활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별활동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뭐 학업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뭐 내 자신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내 커뮤니티를 돕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네. 뭐가 됐던 그것들을 다 균형 있게 충족을 시켜야 돼요. 예. 그것도 나에게 맞게끔 핏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충족 균형 있게 하되 네. 내가 어떤 학교 목표를 하느냐, 어떤 학교 종류의 학교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비율을 바꾸는 것도 필요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이비 같은 경우들은 어. 올라운더 학생들을 선호하기보다는 네. 훅이 확실한 학생들을 확실하게 선호하기 때문에 네. 남들이 뭐 봉사활동 일주일에 뭐 5시간 하고 리서치하고 대회하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다 해야지 그게 맞는 길은 아니에요. 예. 내가 어떤 학교에 가고자 한다라고 네. 하면은 그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이 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네. 맞춰서 내 활동 프로필도 그렇게 쌓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아카데믹으로 대학을 가려는 친구들이나 네. 아니면은 뭐 어떤 특기로 갈 친구들이나 네. 그런 거 다 관계없이 똑같이 요구가 되는 네. 사항입니다. 특별활동이. 네. 이렇게 좀 특별하게 또 가는 학생들이 특별 전형 입시가 하나가 있는데 스포츠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 정보도 네. 좀 주실까요? 많죠. 특별 전형이라고 하면은 네. 여러 가지 이제 라웃이 있죠. 네. 뭐 운동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뭐 아트도 있고 네. 뭐 아트 쪽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도 있는데 운동 쪽으로 오늘 스포츠 쪽으로? 해가지고 네.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네. 현재 11학년 학생들한테는 약간 늦은 감이 있고 왜냐면 지금 2학기 말을 그렇죠. 다가가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뭐 9학년 내지 10학년 아니면은 고등학교에 진학 전인 학생들 네. 미리미리 플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일단은 운동이 워낙 좋고 그래서 마냥 좋아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하다 보니까 잘해서 그렇게 리크루트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미리부터 그거를 준비를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내가 운동을 좋아할지 잘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플랜을 짜기가 어렵긴 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분야에 대해서 능력이 뛰어나건 말건 하건 네. 성적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돼요. 특기로 스포츠를 가더라도.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죠. 성적이 미국은 그렇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것과 달리 약간 성적도 우선이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니까. 한국은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뭐 수업 다 하지도 않고 예체능과 하는데 이게 좀 다른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GPA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운동부에서 퇴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네. 대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리크루트를 한다고 해도 네. 뭐 D1, 디비전 1 학교 네.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은 네네. 극소수의 예외적인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디비전 1, 2, 3에 가는 학교 학생들도
그 코치 선생, 코치진들의 네. 입김이 조금 많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네. 원서 자체는 이제 어드미션 오피스에 넣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어드미셔너들은 그 사항들을 전혀 거의 모르고 코치들의 그런 말이 있긴 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그 성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운동에만 몰두해서 올인을 하면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성적도 매우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운동 말씀이시고. 특기생들도 성적도 네. 중요하고 네. 말씀하셨듯이 SAT 점수 또한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SAT 점수며 이런 거. 아무래도 네. 그 해당 학교들의 네. 평균 점수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아, 되겠죠. 커트라인이. 네, 네. 그렇다고 해도 그 평균치의 한 100 이하로는 그래도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예. 와, 그 정도로 높은 아카데믹 점수들이 유지가 되는 그렇죠. 뭐 디비전 1이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보통 아이비리그라든지 UC라든지 네. 상위권 학교들이 운동부도 디비전 1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그쵸. 뭐 네. 저기 리틀 아이비 빼고. 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운동부를 선수들을 뽑을 때 뭐 당연히 대학교에 와서도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것들 운동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겠지만은 입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네. 학업 성적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됩니다. 거, 그 관리를 네. 먼저 잘 해야 된다는 거.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네. 운동으로 이제 만약에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한 이제 10학년, 네. 9학년부터도 이제 할 수 있겠는데, 네. 내가 어떤 운동을 좋아하며 하면은 이 해당 운동을 제공을 하는 대학교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네네.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훗날 졸업을 할 때 대학교에 갈 때 이러이러한 대학교에 좀 지원을 해보고 싶다. 네. 그것도 리스트를 짜야 되는데 아. 어디서부터 시작을 보통 하냐면은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아무래도 가장 좋은 웹사이트들은 뭐 유명한 NCSA라든지 네. NIAI라든지 아니면 뭐 NCAA 이러한 네. 이제 리크루팅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네. 대학교들의 그런 랭킹을 보는 거예요. 아. 그 해당 스포츠에 있어서. 네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보면 알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남자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랭킹 일정 나오겠죠. 그렇죠. 네. 랭킹마다 또 학교의 디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하이스쿨에도 이제 디비전이 그쵸.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이스쿨은 뭐 디비전 뭐 8, 9 이렇게까지도 많이 내려가는데 네. 대학교는 디비전 1, 2, 3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디비전 1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 3이 가장 낮고 네. 그래서 내 운동 실력이랑 그리고 내가 대학교에 가서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그냥 운동을 하이스쿨 때만 할 것인지 아니면 네. 내가 이거를 커리어로 삼을 것인지 아. 그 조금 멀리 내다보고 그렇죠. 디비전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은 디비전 네. 당연히 높이 올라갈수록 대학 생활을 하면서 운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디비전 1 학교들은 이제 코치들은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와서 무조건 운동에 올인을 할 거고 졸업 후에도 이제 프로페셔널 그렇죠. 레벨로 할 것이다 네. 이런 것을 아. 감안을 하고 뽑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내가 이 운동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내 실력이 다가 아니고 네. 그것들을 생각을 하고 학교 리스트를 추려야 되는데 네. 그렇다시피 해서 디비전 1, 2, 3에 대한 입학 평가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네. 학교 생활에서도 편이한 차이가 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디비전 1 같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코치의 입김이 굉장히 세요. 어드미션을 할 때. 그렇다 보니까 전혀 뭐 낙하산처럼 혜택을 완전하게 받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아카데믹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보다는 네. 많이 기준치가 낮아져요. 네. 그런 코치님하고 굉장히 좀 잘 관계를 맺고 잘 그렇죠. 보이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게 그렇죠. 필요하군요. 심지어는 조기 입학을 하는 경우도 아, 있죠. 네네, 구두로 그쵸. 구두지만은 그래서 네. 뭐 11학년 때 이미 네. 발탁이 됐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쵸. 그런 경우들은 당연히 이제 뭐 학업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느슨해지겠지만은 이미 내가 일찍 코치진을 통해 가지고 리크루트 뽑혔다라고 네. 하더라도 뭐 낙제를 하거나 그러면은 다시 그게 딜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네. 그리고 디비전 1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액 장학금까지 또 나온단 그쵸. 말이에요. 네, 맞아요. 학교에서 주전 선수를 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디비전 1에 갈 경우에는 대학교 생활하는 내내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거를 파기한다 그러면은 네. 네. 계약이 파기가 되고 장학금까지 끊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결정을 잘해야 되네요. 내가 계속 선수를 할지 아니면 나는 그냥 일단은 스포츠는 하이스쿨 때까지만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 다른 전공을 좀 해보고 싶다는 학생들은 그렇죠. 디비전에서 실력은 뛰어날지라도 원을 할지 투를 할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디비전 아무리 내가 잘해도 아. 대학까지 가서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어허. 친구들은 네. 디비전 1을 포기하고 낮춰서 일부러 아. 디비전 2나 3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아무래도 2랑 3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네. 디비전 2 학교에는 네. 디비전 1만큼은 아니지만은 장학금을 그래도 많이 준단 말이에요. 네. 계약을 쓰고 네. 근데 디비전 3는 장학금을
절대까지는 아니고 많이 안 주는군요. 주는 이제 경우도 있긴 한데 네. 거의 드물죠. 장학금을 주는 케이스들이. 네. 그리고 입학 심사에 있어서도 네. 그런 운동이 주는 메리트가 또 네. 차이가 많이 크단 말이에요. 네. 디비전이 내려갈수록 네. 더 학업적인 면을 많이 보지 코치 입김이 조금 더 약해지는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입학 심사에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 네. 또 그거 외에도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 뭐 이제 지원을 하는 타임라인이라든지 네. 준비해야 될 그런 요구 사항들이라든지 네. 학교별로도 그래서 다를 테고 준비해야 되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디비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운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굳이 뛸 필요는 없고 네. 학교 자체 내에서 특히 디비전 3는 네. 운동에만 올인하지 않고 네. 연습 스케줄이라든지 대회 일정을 빼주면서도 네.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마련을 해주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준비할 때 본인의 어떤 플레이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제작해 놓고 이러면 좋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 자기 PR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서 한 보통 10학년이 끝난 여름에 네. 그 운동마다 타임라인이 달라요. 그래서 뭐 골프나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11학년이 시작하는 이제 바로 직전인 8월 1일부터 네. 공식적으로 학교 방문이 가능하면 네. 코치진과 연락이 가능한데 그 전부터라도 네. 학생이 그냥 자기 소셜 미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운동 전용 네. 이메일도 만들고 소셜 미디어 만들어서 내 훈련 영상이라든지 경기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스니펫을 찍어가지고 네. 꾸준하게 많이 올리면은 네. 코치진들이 직접 이 학생을 토너먼트나 클리닉에 와서 보지 않더라도 이런 학생이 소셜 미디어 영상도 네. 만들면은 이것도 홍보를 해야 돼요. 아. NCAA 그거 링크를 올리거나 해서 코치진들이 바로 이 학생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들도 그렇게 많이 찍어주시고 막 이러는 게 경기장에서 맞아요. 그 이유도 좀 있으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모님들의 도움도 다 필요하고. 홍보의 목적이죠. 아, 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경기장에서도 리크루트되고 주시도 하지만 요즘은 더 좋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많이 활용. 그렇죠. 먼저 하니까. 그렇게 해서 코치가 아. 나를 찾게끔 한 다음에 어. 근데 결국은 네. 그 해당 학교의 코치랑 만나든지 네. 그 학교가 주최하는 토너먼트라든지 그렇죠. 클리닉에 가는 게 필수죠. 네, 네.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좀 눈에 띄게끔 그렇죠. 계속 하는 그런 홍보가 더 중요하고, 맞습니다. 네, 일단 경기에서 그리고 잘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비전을 어느 정도 목표로 두냐에 따라 가지고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될 타임라인도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디비전 1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많은 힘을 쓰다 보니까 그런 네. 운동 쪽에 보통 11학년 네. 초에 그 로스터가 다 차게 돼요. 네, 팀 그 네. 인원이. 11학년 초에. 그렇죠. 네. 그래서 10학년 한 말부터 해가지고는 코치진들한테 미리 연락이 올 거예요. 네. 그래서 디비전 1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디비전 1을 노리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1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너무 늦게 되는 거죠. 그때쯤이면은 거의 로스터가 차게 되니까. 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D1을 가지 않고 D2나 3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코치한테 연락을 하고 프로모트를 하는 시기는 내가 11학년이 올라갈 때쯤부터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일단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학생이 혼자 하기는 벅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엔테 같은 이런 컨설팅 펌을 통해 가지고 네. 저희 또 이제 그런 특기 전형도 많이 도와주고 있으세요? 있어요. 네. 오. 그래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다음에 네. 학교에 다 일일이 연락을 하는 거죠. 네. 이메일을 날리던 이메일이 가장 좋지만은 네. 저희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오. 코치진들이 수만 통의 이메일 항상 그렇죠, 받아요. 그렇죠. 근데 전화로는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아, 학생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빈 공간을 노리는 전략도 필요도 할 수도 전화를 있고. 받아요? 이렇게 좀 잘 받을까요? 안 받죠, 잘. 네, 그래서 전화를 네. 그래서 계속 하고 아, 이메일 대신에 그래요? 텍스트를 남겨도 되고 그렇게 네. 정보가 올라온 코치에 한해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꾸준히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연락해서 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돼요. 네, 왜냐면 네. 몇만 통의 이메일을 받다 보니까 코치들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연락을 한 다음에 코치의 네. 눈에 띄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11학년 1학기에는 쭉 연락을 해서 최소한 학교 10군데에는 연락이 닿고 이제 미팅도 하고 클리닉도 가고 그런 게 이루어져야 네.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인터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예. 네. 아무래도 그런 인터뷰들이 굉장히 포멀하지 않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난다든지 카페에서 만난다든지 뭐 식당에서 만난다든지 그렇게 네. 해서 편안한 공간에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만나긴 하는데 그래도 첫 인상은 첫 인상이고 인터뷰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네. 연습을 해 가야 되고
준비를 다 해 가야 됩니다. 네. 일단 우리 아이가 이제 스포츠를 한다면은 좀 어린 학년부터 많이들 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해보다가 실력이 좋네 라면서 이제 한 번 더 스포츠로 대학을 한번 지원해 볼까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첫 번째는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게 이제 오늘 포인트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쵸? 9학년, 10학년 때는 네. 운동도 운동이지만은 성적 관리에 가장 많은 힘을 써야 돼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공부까지 내가 우리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 하면은 아이언트 에듀케이션에서는 이 스포츠 특기와 관련해서도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직접 문의해 보시면은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아이언트 에듀케이션의 여러 가지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들 정말 많은데요. 그레이스 원장님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떤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 중에 좀 추천해 주신다면은 강조하실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입 심사에 있어서 정말 거의 진짜 반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활동 작년에 보니까는 저희들 너무너무 좋은 결과들이 많이 맞아요. 나와서 지금 발표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학교들 뉴스까지. 지금 이제 뭐 네. 유스를 비롯해서 그렇죠. 예, 뭐 얼리는 이미 이제 나왔습니다만 네. 또 보류된 학생들 꽤 많지 않습니까? 네. 리젝트도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붙은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이저 선택에 있어서 좀 릴리번트한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특별활동과 네. 넌 아카데믹 자기 전공하고는 그렇게 또 확실히 연결은 안 돼 있더라도 네네. 예를 들어 이제 특별 뭐 발런티어링이라던가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것들을 네. 또 이제 얼마만큼 나에 맞추어서 잘 했느냐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작년에 저희 뭐 국제 창업대회 보니까는 맞아요. 뭐 세계에서 한 15,000팀이 넘게 참여를 했는데 네. 저희가 막 우승팀 2개 네, 나오고 그쵸. 그리고 또 뭐 스탁 많이 하죠 저희들 네. 네, 스탁 피치 컴피티션도 4,000팀이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렇게 팀원들이 했는데 결의였는데 미국권에서 이제 2등하고 우승장 나오고 네, 네. 더더군다나 또 뭐 국제창업대회 또 다른 것들 그래서 뭐 좀 탑픽이 굉장히 좀 유니크하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결과를 창출한 것도 있고 네. 장락도 많이 또 어머님들이 네. 라이딩 컴퍼티션 어. 해가지고 또 하시잖아요. 네네. 한 학생이 그래서 좋은 또 성적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학교를 어플라이를 했는데 네. 사이컬러지 부분에서 또 결승 나와가지고 어. 옥스퍼드 그 대학교에서 수여식 초대를 받은 케이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엔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어컴플리시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거가 벌써 시작이 반이라고. 네. 처음부터 만약에 이제 하이스쿨 레벨에 내가 아이가 9학년, 10학년인데 좀 늦지 않는 감이 있지 않느냐. 10학년 딱 지나면서 11학년 사실은 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죠. 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군다나 네. 코로나가 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개인적인 뭐 사정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어떤 그런 사유들이 좀 하나하나 있을 겁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자기가 그 스토리라인을 잘 빌드업을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네. 지금이라도 늦었을 때 시작하는 거 하이스쿨이라도 네. 더더군다나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어린 나이 때부터 특히나 지금은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 거가 4, 5, 6학년들 더 내려가네요. 대학교 준비하는 거 많이들 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네. 준비하세요. 일찌감치 로드맵을 이제 짜고 가면 좋으니까. 그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학생들을 좀 어느 정도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도 노출이 되어야 되고 그쵸, 직접적으로 경험도 경험을 해보고. 해보면 네. 눈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푸시를 우리 아이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필터링이 맞아요. 되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을 결정이 이제 나잖아요. 찾아갈 수 내가 알 수 있는 것 있고. 같아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 네.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에듀케이셔널 그러니까 좀 에듀케이트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네.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해서 아이를 서포트를 해야 된다. 대학이란 이런 것인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 미들스쿨, 엘레멘터리 이렇고 하이스쿨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머님 아버님께서 서포트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듀케이시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해지시고 그리고 어린 나이 때부터도 어떤 거를 해야 될지를 자기가 깨닫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환상의 좀
콤비가 돼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네. 창출이 되는 거겠죠.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어떤 활동이며 여러 가지 플랜이 쫙 구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이제 아이엔티 에듀케이션에서 도움을 주시고요. 저학년부터 하시면은 더 좋습니다. 일단 문의해 보시고요. LA와 라크라 센터점이 있는데 LA점 대표 전화 323-413-2977번으로 문의하시면 좋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열려 있습니다. IANT-EDU 친구 맺으셔서 카톡으로는 전 미주, 전 세계,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IANTEDU.com을 방문하시면은 여러 프로그램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그레이스 김 원장님까지 만나뵀는데요.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김밥은 1%의 밥과 99%의 속재료로 만들어지는 법. 김밥 천재, 강 셰프가 선보이는 속재료부터